임방진의 껍질을 벗겨내는 회계. MZ손해보험 사태, 보험은 계약, 구제는 예외다. 내가 보험 가입자라도 정말 화나겠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갑자기 보험금이나 혜택을 줄이겠다면 어쩌겠다는 거야. 소비자가 잘못한 게 뭐야? 나의 반응은 반대였다. 에이, 뭔 소리야.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험 자체가 날아가는 거지. 보험도 계약인데 계약 상대방이 망했다면 그 계약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투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실행하고 그 결과는 자기 몫인 거잖아. 아니, 보험이 투자야? 누가 보험사가 망한다고 생각해? 게다가 MZ가 마을금고 아냐? 거기는 공공기관 아냐? 공공기관 아니거든요. 회사는 다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회사, 보험회사라고 예외인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골랐어야지. 그리고 솔직히 같은 보장 내역이었다면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는 MZ보다 훨씬 비쌌을걸? 무슨 소리야? 이해 안 됨. MZ손해보험의 위기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메리츠화재와의 매각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청산까지 논의되던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약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라 전해진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KB손보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MZ손보의 계약을 분산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 계약을 넘겨받게 될 손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MZ손보가 판매한 계약 상당수가 손해율이 높은 장기보험 및 실손보험 중심이며 원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전 계약의 보장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즉 감액 이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에선 계약 조건 훼손,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립은 결국 보험 계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이 논쟁의 핵심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다. 소비자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혜택을 택한 것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보험은 본질적으로 계약에 기반한 리스크 거래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사는 그 대가로 미래의 위험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거래에는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MZ손보는 중소형 보험사로서 여타 상위 보험사들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때로는 과도한 혜택이 담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왔을 것이다. 소비자는 동일한 보장을 현대해상 같은 상위권 보험사에서 받으려면 훨씬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을 것이고 동일한 보험료로는 MZ손보처럼 넉넉한 보장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즉,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보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일종의 역선택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마주한 사태다. 지금 시점에서 약속한 보험 조건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된다. 과거 일본에서도 보험사가 파산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는 계약 이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장 축소나 보험료 인상 같은 페널티는 불가피했으며 이는 보험도 시장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였다. 반면 과거 한국은 다소 다른 길을 걸었다. 대표적인 예가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 투자자 전액 보상이다. 손실 위험이 크다는 걸 알고도 고금리에 이끌려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정부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전액을 보상해줬다. 그 결과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시장 경계심은 무뎌졌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정부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인식만 강화되었다. 정부가 구제를 하면서 썼던 공적자금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닌가? 필자는 MZ손보 사태가 이러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MZ손보는 단순히 보험상품 설계 실패로만 부실화된 것이 아니다. 수년 동안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투자 실패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경영 판단의 문제이며 동시에 리스크 관리 실패의 결과다. 뿐만 아니라 MZ손보는 부실화 이후에도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 등을 계속 판매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 퇴출이 가시화되기까지도 무리한 영업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패를 넘어선 구조적 도덕적 해이의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번 사태를 소비자나 회사만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 역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MZ손보는 이미 2012년과 2022년 두 차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이후 수년간 실질적 구조조정이나 매각 관리에는 소극적이었다.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상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지만 부실 신호에 대한 능동적 조치와 시장 퇴출의 기준 명확화는 그들의 책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에 앞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부실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감독과 리스크 징후에 대한 능동적 개입 없이는 제2, 제3의 MZ손보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MZ손보 사태는 우리에게 묻는다. 금융회사는 언제든 망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싸고 좋은 상품을 찾아 헤매면서도 그 저렴함의 대가를 감수할 각오는 되어 있었는지.
보험은 계약이다. 보험회사는 공공성을 띤 민간기업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다. 소비자 또한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보험사의 재무 상태를 신중히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험이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한 위험분산 제도이지만 가입자 간 부담은 공평해야 한다. 일부 가입자를 위해 다른 가입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 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겠는가? 금융시장이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구제가 아닌 책임 있는 선택과 선별적인 보호가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 보호는 계약과 책임의 원칙 위에서만 정당하다. 구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여야 한다. 이런 논리적인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MZ손보 가입자분들의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야 결코 누그러지진 않겠지만 말이다. 더 칼럼니스트